안녕하세요. 법선생TV의 송글송글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도 유류분 전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유류분이에요. 뭐가 달라요? 네, 일단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가정법원 관할이고요. 유류분은 민사법원의 관할이라는 그 관할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외에도 유류분은 소멸시효 등의 제한이 있는 반면에 상속재산 분할은 그 시효에 제한이 없다는 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았다. 그러면은 두 분과 상담하면 되겠네요? 네, 당연히 이제 저희와 상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조금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게 되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유류분이란 것이 상속인이 받지 못한 최소한의 몫을 말하는데요. 즉,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본인의 재산의 대부분 아니면 전부를 처분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그로 인해서 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했다. 이래서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상속분을 과연 받지 못했는지 혹은 받았는데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부족한지 이 부분이 계산이 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상속재산을 받은 만큼 유류분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잘 이해하셨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재산 분할이 다 될 때까지 유류분 소송은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이제 추정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유류분 소송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류분 소송은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보통은 그렇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네, 예를 들면은 소멸시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달리 유류분은 상속의 개시, 즉 망인이 사망하신 사실과 그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딱 봐도 1년이 훨씬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서 유류분 청구를 기각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유류분 소송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다투어지나요? 유류분은 정말 많은 쟁점이 있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과연 증여받은 재산이 맞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유언으로 유증받은 경우는 유언장이 있으니까 딱 그 유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증여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고요. 그 재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증여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거를 어쨌든 밝혀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계좌에서 이제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의 경우에는 원고 측에서는 당연히 피고가 다 가져간 거다, 빼간 거다라, 증여를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이제 피고 측에서는 아니다, 다른 이유, 대여금이라든지 매매 대금이라든지 혹은 부양료라든지 다른 원인으로 사용한 거다라는 이제 항변이 가능하겠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또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그 대상 재산이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시, 즉 그 사망한 당시가 기준이 되지만 가액 반환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정결 시, 즉 유류분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의 시가는 계속 바뀌잖아요. 이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양 당사자가 그 법원 소송 중에 그 부동산 가액에 대한 합의,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의 가액이 딱 얼마다라고 합의를 하고 유류분을 따지자라고 합의를 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정하게 되지만 그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부동산 시세나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서 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법원 감정을 통해서 최종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피고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그 가액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은 무조건 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유류분은 상속재산 분할과 달리 원칙이 원물 반환입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으로 돌려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을 이미 처분해서 없거나 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거나 혹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된다면은 이제 가액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에서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